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대역전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의 라인업은 예상 가능한 라인업대로 나왔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벤탄쿠르 대신 비수마, 그리고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예상 가능한 라인업으로 나왔고, 양쪽 윙어인 보엔과 쿠두스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오늘 토트넘 전술의 핵심은 역시나 높은 라인에서의 압박이었습니다. 어차피 수비할 거 앞쪽에서 수비를 빡세게 하고 상대의 킥미스를 유도해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전술이었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얻고 나면 토트넘은 기존에 했던 대로 센터백 반더벤과 센터백 로메로를 뒤에 남겨두고 그 바로 앞에 비수마, 그리고 메디슨과 포로가 좌우 를 맡으면서 2-3 형태의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토트넘식 지공에 대비해서 웨스트햄은 한 가지 수를 썼는데요. 그건 바로 오른쪽 윙어 보엔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방에 5백을 만들어주면서 토트넘이 가장 싫어하는 수비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웨스트햄은 최후방에 5명의 수비수를 두게 되었고, 이렇게 표시한 2명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죠. 토트넘이 가장 자주 쓰는 하프 스페이스에 수비수가 미리 가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토트넘은 지공에서 조금은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개인 능력이 좋은 쿠두스나 보엔 쪽으로 공을 한 번에 떨궈 놓고 거기서 공을 지켜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쿠두스가 환상적인 개인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수비 2명 이상이 붙을 때도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비슷한 장면에서 이어진 장면이 보엔의 측면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엔 한 명에게 왼쪽 수비 라인 2명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 장면도 1번과 2번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도기는 기본적으로 1번 화살표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2번으로 가게 해주더라도 일단 전진하는 건 막아야죠. 하지만 우도기는 양방향 수비를 다 생각을 했고 보엔은 1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치명적인 공간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반더벤의 커버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엔의 컷백각을 제대로 커팅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보엔이 컷백이 예쁘게 안쪽으로 올라오고 달려오던 쿠두스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0으로 앞서갑니다. 브라이튼전부터 최근 토트넘의 순수한 수비 능력에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왼쪽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는 여러 번 골문을 두드렸지만 득점할 만한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토트넘에게 기회가 되는 사건이 하나 찾아오는데요. 웨스트햄이 프리킥 때문에 수비라인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동해 있었고, 여기서 토트넘이 세컨볼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역습 찬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역습 찬스에서 메디슨이 공을 몰고 가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손흥민, 클루셉스키, 존슨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같이 역습 숫자를 늘려줍니다. 수비수들은 뛰는 선수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메디슨은 조금 더 보름반을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메디슨이 최종 패스를 하기 전에 존슨이 박스 안쪽으로 띄워주면서 클루셉스키 쪽 패스기를 예쁘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슈팅각을 만들고 왼발 슈팅, 이 공이 골대 2번을 맞고 들어갑니다. 이 골은 굉장히 의미가 컸는데요. 첫째로 토트넘이 지공에서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1-0으로 계속 끌려가면 더 급해지는 건 토트넘 쪽입니다. 근데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깰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는 이 장면으로 클루셉스키의 좋은 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역습 때 득점을 하는 건 꽤 많았는데 이렇게 아예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서 넣은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컸던 거죠. 그리고 전반은 1-1로 종료되고 경기는 후반전으로 진행됩니다. 토트넘은 전반 종료되자마자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투입합니다. 메디슨보다는 덜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인 사르가 투입되면서 손흥민과 우도기가 둘 다 공격에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도기의 공격 가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가 토트넘의 득점을 만들게 됩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2명의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아까 5백에서 커버했던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를 우도기가 찔러서 들어가 줍니다. 저는 여기서 완비사카의 개인적인 수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앞쪽에 2명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완비사카는 공 쪽을 볼 게 아니라 자기 뒷공간에 누가 뛰어들어
들어가는지, 혹은 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는 길목만 잘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도기가 뛰어가는 걸 보고 손흥민이 정확한 아웃프론트 패스를 넣어주고요. 우도기가 여기서 잘 돌아서면서 뒤쪽 비수마에게 패스. 비수마는 이 공을 잡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우도기의 좋은 공격성, 그리고 비수마의 깔끔한 박스 타격까지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2대1 상황에서도 웨스트햄은 자신만의 축구를 했고요. 거기에서의 중심은 쿠두스였습니다. 이렇게 4명이 자기 주변에 달라붙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서 슈팅까지 때려봅니다. 토트넘은 앞서고 있었지만 한 골 차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일렀고, 웨스트햄 역시 한 골 지고 있지만 쿠두스나 보행 같은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점수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점수를 벌릴 기회를 잡는데요. 솔랑키의 성실한 압박으로 아레올라의 킥미스를 이끌어냅니다. 이 킥은 손흥민에게 떨어지고 손흥민이 역습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쿨루셉스키가 뒤에 있다가 앞쪽으로 뛰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받을 공간 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서서 공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띄워주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더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또 좋았던 게 쿨루셉스키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손흥민도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겁니다. 역습의 기본은 여러 명의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공격에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일단 쿨루셉스키는 슈팅할 수 있는 안쪽으로 접근하고요. 이때 손흥민이 뛰는 걸 인지하고 앞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웨스트햄 수비진들이 이쪽 각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쿨루셉스키가 이런 데서 슈팅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직접 슈팅을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손흥민의 다이렉트 슈팅, 이 공이 공교롭게도 아레올라가 막아내지만 토디보 몸에 맞고 자책골이 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토트넘의 골 넣는 확실한 방법인 역습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 역습을 만들어낸 게 전방 압박이라는 토트넘의 메인 플랜 중에 하나라는 게 아주 긍정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3대1 상황에서 토트넘이 한 골 달아나느냐, 웨스트햄이 한 골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바뀔 수 있었는데 토트넘이 달아나게 됩니다. 보엔이 혼자서 드리블을 치다가 공을 잃었고, 이때 사르가 손흥민 쪽으로 한 번에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 킥이 나가기 전까지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있어요. 하프라인만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앞쪽에 있어도 오프사이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프사이드를 범하지 않게 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거죠.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잡은 손흥민이 빠른 속도로 볼을 운반해서 두 개의 각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손흥민은 헛다리 짚기를 통해서 토디보의 밸런스를 흔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손흥민이 좋았던 게, 이 헛다리 짚기가 보통 다리만 공을 타고 넘을 때가 있는데 이번 손흥민의 헛다리 짚기는 몸까지 중심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았습니다. 당연히 토디보는 양방향을 다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발을 뻗거나 먼저 수비를 하는 건 리스크가 있었고, 손흥민이 방향을 정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었죠. 그렇게 해서 손흥민은 결국엔 왼발로 빼게 되었고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토디보가 정석적인 수비를 한 거죠. 각이 없는 쪽으로 몰아내고 또 오른발잡이인 손흥민을 약발인 왼발 쪽으로 밀어낸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사실상 양발잡이입니다. 잘 밀어냈다고 해도 왼발 슈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에겐 이러한 두 개의 선택지가 상대팀에게는 더 위협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손흥민의 이 득점으로 경기는 4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좋았던 건 역습 과정에서 선수들이 계속 빈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베르너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손흥민은 득점력이 있는 윙포워드고 그것들이 공격의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습 과정에서 득점을 하는 게 매우 익숙하고 선수들끼리의 합도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토트넘이 코너킥을 13번을 찼는데 한 번도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늘 경기는 물론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세트피스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는 경기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우도기한테 공을 내줄 때도 있었지만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슈팅 가장 좋은 선수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더 슈팅을 많이 해줘야 다른 선수들도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손흥민이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반전 흐름을 가져간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